안녕하세요. 특허 읽어준 남자 철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퀄컴의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퀄컴의 전략이 왜 비난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 각국에서 이러한 퀄컴의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어떤 입장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에서 이러한 퀄컴의 전략에 대해서 취하는 입장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준 특허와 이러한 표준 특허에 부과되는 프렌드 의무, 프렌드 조항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표준 특허는 일단 특허입니다. 다른 특허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한마디로 어떤 표준 기술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기술에 대한 특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퀄컴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통신칩에 대한 연구개발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고, 또 통신칩을 만드는 회사니까 당연히 이러한 통신칩에 대한 특허가 많겠죠. 통신기술에 대한 특허도 많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러한 통신기술은 표준 규격인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LTE 기술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런 통신 표준 규격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퀄컴이 갖고 있는 많은 특허들은 표준 특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퀄컴의 특허, 그러니까 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서는, 즉 이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해당 제품의 제조나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특허다 라는 것인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퀄컴이 어떤 LTE 통신 방식에 대한 특허를 되게 여러 개 갖고 있다라면은 이러한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즉 다른 방식으로는 LTE 통신을 하는 핸드폰이나 칩셋이나 이런 걸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표준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시되어야만 하는 특허, 즉 표준 기술을 LTE 통신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 특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렴풋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규격에 대한 특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어떤 한 개인한테 귀속시키기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표준 특허에 대해서는 프렌드 조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프렌드 조항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표준이 된 특허 기술의 권리자, 예를 들어서 퀄컴이죠. 이러한 권리자가 경쟁사, 예를 들어서 인텔이죠. 경쟁사에게 차별적인 사용 조건을 적용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특허권자에게 부여되는 의무다, 이런 것입니다. 정확한 비교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인간이 사는데 되게 필수적인 어떤 물이나 공기에 대한 특허권이 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어떤 영화에 나오는 그런 악당 같은 사람들이 물이나 공기에 대한 권리를 독점적으로 뭐 이렇게 가지고 뭐 나한테 돈을 내지 않으면 숨도 쉬지 말고 물도 먹지 마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뭐 특허라는 게 특허권자한테 독점 배타적인 사용 권리를 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떤 표준이 되는, 뭐 표준이라고 할게요. 표준이 되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표준 특허라고 정하고, 그리고 이런 표준 특허에 대해서는 다른 특허 대비 특허권자가 독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낮추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세계 각 나라들이 이런 조항을, 이런 의무를 특허권자한테 부여한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 퀄컴은 자신의 모뎀 칩셋 사업부한테 QCT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신의 모회사 특허를 사용을 해서 칩셋을 만들 수 있게 해줬답니다. 근데 퀄컴 라이센스 사업부는 다른 칩셋 제조사, 인텔과 같은 다른 칩셋 제조사한테는 라이센스를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 라이센스를 거절했다는 거는 인텔 같은 회사에서 야 내가 돈 내고 쓸게 라고 했는데도 돈도 안 받을 거고 쓸 수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아까 살펴본 것처럼 표준 특허에 대해서는 물론 퀄컴이라는 회사가 독점적인 지위와 독점적인 권리를 갖지만 표준 특허이기 때문에 프렌드 조항에 의해서 인텔과 같은 다른 칩셋 제조사들한테도
공평하게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단지 자신들과 커넥션이 있는 모뎀 칩셋 사업부한테만 쓸 수 있게 해줬다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퀄컴은 프렌드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간략하게 살펴봤지만 퀄컴은 애플과 같은 휴대폰 제조사한테 자신의 특허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해야지만 칩셋을 팔겠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게 왜 문제냐면 사실은 애플과 같은 휴대폰 제조사의 입장에서는 완성된 칩셋만 딱 사면은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원래는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별도로 지불하거나 계속 로열티로 설명이 되고 있는 그 비용이요. 그거를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단지 이게 표준 기술이기 때문에 라이선스 계약도 맺고 그 다음에 칩셋도 샀다 이거죠. 그러면 답답하게 애플과 같은 그 마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에서 퀄컴한테 왜 강하게 나올 수 없었던 것인가를 살펴보면은 그거 역시 이 퀄컴이 갖고 있는 특허가 표준 특허이기 때문인 거죠. 한마디로 퀄컴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피해서는 뭐 LTE 통신을 하는 핸드폰을 만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애플과 같은 회사에서 자신의 그 휴대폰 판매 비용의 몇 퍼센트에 달하는 로열티를 지급하고서라도 퀄컴의 칩셋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실 퀄컴은 애플과 같은 제조사가 가지고 있는 그 특허권에 대해서 자신들이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이러한 거래에 있어서 일방적인 거래 조건을 제시를 해서 싫어? 싫으면은 우리 칩셋 안 팔래. 이렇게 갑질을 했다. 그래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퀄컴의 사업 모델의 순환 구조를 살펴보면 앞에서 쭉 설명드린 것처럼 칩셋과 그리고 특허권에 대한 라이선스를 연계해서 끼워 팔기를 해서 칩셋 시장을 독점화를 하고 또 이런 칩셋 시장 독점화를 통해서 이동통신 기술 시장 전체까지도 독점화를 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그 퀄컴의 사업 모델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퀄컴의 전략은 좀 비난받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중국이 첫 테이프를 끊었는데요. 이러한 퀄컴에 대해서 반독점 관련해서 대략 1조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고 그 이후에 한국에서 그 다음에 미국에서 대만에서 유럽에서 비슷한 취지, 비슷한 이유로 퀄컴의 행위가 반독점 위반에 해당한다 또는 뭐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 라고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먼저 중국에서 사건을 살펴보면 중국에서 퀄컴이 반독점 혐의로 앞에서 본 것처럼 1조가 조금 넘는 금액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가 됐고 퀄컴에 대해서요. 퀄컴은 재미있게도 순순히 이러한 과징금을 내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퀄컴은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하고 나아가서 휴대폰에 대한 특허 사용료, 중국 내에서의 특허 사용료를 낮추는 방침에도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퀄컴의 입장이 재밌는 거는 사실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퀄컴은 고자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퀄컴이 중국에서 유독 저자세로 나오는 이유는 중국이 시장이 크기도 하거니와 중국에 많은 생산시설이 있어서 만약에 중국에서 뭔가 일이 조금 잘못될 경우에는 퀄컴 입장에서도 타격이 크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16년에는 우리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1조 300억 원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 퀄컴은 이게 좀 부당하다라고 해서 소송을 냈으나 2011년 말에 대법원이 이러한 퀄컴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2017년에 미국에서 연방거래위원회라는 어떤 조직에서 퀄컴을 상대로 니네 불공정 거래 행위 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를 했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올해 2019년에 정식 재판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2018년 말에
미국 연방법원이 퀄컴의 불공정 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예비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대만에서도 마찬가지 취지의 판결과 과징금이 부과가 있었으나 퀄컴은 이에 대해서 고자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1조 1000억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퀄컴은 법원에 제소하겠다, 나는 내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퀄컴의 이러한 전략이 왜 부당한지, 표준 특허와 그리고 그러한 표준 특허에 부과되는 프렌드 의무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기초로 애플과 퀄컴이 어느 나라에서 어떤 형태로 싸우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